반갑습니다. 스토리텔링 창의 리더 팀의 박선미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지난번 중간 발표 때도 말씀드렸듯이 센텀시티 스토리텔링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이 센텀시티라는 공간에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익힐 것인가, 그리고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어떻게 더 많은 분들이 이 센텀시티로 오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 센텀시티의 스토리텔링을 즐긴 분들이 어떻게 부산에 더 많은 곳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목표로 해서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아까 블루블루 팀에서 발표를 하시면서 윤태 부청장님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요. 저도 우연한 기회에 한번 부청장님을 뵐 일이 있었는데, 제가 스토리텔링 연구소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영도구에는 너무나도 많은 스토리 자원이 있는데 그걸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지를 못하고 있다. 너무나도 스토리텔링의 개념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에 대한 자문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언제든지 불러봐 주시면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어윤태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토리텔링은 이야기 자원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국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와 텔링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스토리를 어떻게 하면 잘 텔링해 줄 것인가, 그럴 때 그 텔링의 과정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지 라는 부분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 자원을 찾는 게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그 좋은 이야기 자원을 적재적소에 맞춤화된 타겟에게 어떻게 가장 효율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전달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는 이번 시민연구원 제5기 프로젝트 그 테마가 신해양 경제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해양 경제가 아니고 왜 신해양 경제라는 타이틀을 다셨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감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산은 해양도시 부산, 아시아의 관문,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그런 타이틀이 어울리지 않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해양도시 부산이라고 하기에는 이 해양이라는 것을 경쟁력으로 내건 도시들이 너무나도 많아져 버렸고요. 아시아의 관문이라고 하기에는 부산은 더 이상 그런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내세울 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제2의 도시, 역시 인천광역시라든지 세종시라든지 이런 다른 국내 경쟁 도시들이 상당히 많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테마들이 이제 더 이상 부산의 도시 브랜드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부산은 어떤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구축해야 될 것인가? 부산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한번 정책을 쭉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이 지금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 내걸고 있는 테마들이 영화 영상 도시라든지 또는 세계 10대 마이스 도시로 육성하겠다라든지 이런 중장기 발전 전략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런 부산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테마에 걸맞은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구축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러한 관점에서 부산의 미래가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마케팅하고 이를 이제 적재적소에 이렇게 전달을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 바로 신해양 경제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방법론이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센텀시티라는 공간에 주목을 했고요. 그 방법론으로 스토리텔링이라는 방법론에 주목을 했습니다. 센텀시티는 얼마 전에 저희 최종 결과 보고에도 잠깐 인용을 했지만, 대구에서 지금 광역 도시 공간을 이렇게 광역 교통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롤모델로 해외 도시가 아니라 국내 도시, 그러니까 센텀시티를 벤치마킹하자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영남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상당히 신선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시들은 해외 도시를 항상 롤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부산의 센텀시티에 주목하자라고 다른 도시들이 국내 도시에서 이렇게 미래의 희망을 발견한다는 건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센텀시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혁신과 창조 공간이라는 그런 이제 상징성이 높은 공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일반 도시를 찾는 관광 방문객들하고는 상당히 차별화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마이스 도시, 그리고 백스코와 같은 마이스 공간이 위치하고 있고, 마이스 특화 거리도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충성도 높은 방문객들이 부산에 첫 발을 딛는 곳이 바로 이 센텀시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특화된 방문객들이 이곳 센텀시티에서 관광 목적과 비즈니스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어메니티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센텀시티라는 점에 저희는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특화된 공간으로서
국내 도시들도 롤모델을 강조한 이 센텀시티를 우리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마케팅할 것인가, 그 방법을 스토리텔링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스토리텔링 하면 상당히 많이 인용되는 학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랄프 얀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 인류는 정보화 시대로 넘어갔다. 더 이상 인포메이션, 정보가 돈이 되는 게 아니라 꿈을 파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감성 마케팅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감성 마케팅 시대에서 가장 유력한 무기를 진 전사는 누구일까? 바로 스토리텔러라고 이 랄프 얀센이 말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방법론은 아까 그 영도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진 이 좋은 자원을 정말로 진실하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강력하게 원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론으로 이용을 할 것인가 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감성 마케팅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내가 가진 것을 적이 가지고 싶어 할 만큼 그 정도로 이렇게 매력적인 방법론이 될 수도 있다라고 랄프 얀센은 그렇게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얀센은 드림 소사이어티를 지배하는 사람은 바로 스토리텔러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 도시 곳곳에서 이 스토리텔링 열풍이 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 스토리텔링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 해외 주요 도시에서는 이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 구축 전략을 일찌감치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저희 결과 보고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특히 주목할 만한 곳이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영국의 리버풀이라는 도시인데요. 리버풀은 뭐 축구로도 유명한 도시지만 일단은 공업도시, 산업도시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업이 쇠퇴하다 보니까 더 이상 산업도시라는 브랜드가 전략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리버풀이 어떠한 점을 주목을 했냐면 리버풀에서 탄생한 세계적인 그룹 비틀즈라는 자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를 비틀즈 스토리텔링으로 한번 꾸며보자. 그래서 리버풀의 도시 브랜드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는 비틀즈 스토리텔링이다 라는 점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저기 보이는 매지컬 미스터리 투어라는 버스를 이용해서 도시 곳곳에 비틀즈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비틀즈가 최초로 공연을 한 그런 이제 클럽이라든지 또는 비틀즈가 녹음을 한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다양한 공간의 스토리텔링을 입힘으로써 전 세계 이 관광객들이 이곳 리버풀을 찾을 수 있게끔 그런 새로운 도시 브랜드 구축 전략을 수립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끌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공간은 국내에서 아주 보기 드물게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도시 브랜드 구축에 성공한 안동시입니다.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유교 문화의 전통을 많이 간직한 건 전통도시라는 이미지가 아주 강한데요. 전통도시라는 그 이미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사에서 상당히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도시 자원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 자원을 어떻게 장점으로 승화시켰냐면 전통문화 콘텐츠 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을 만들었는데요. 이 박물관에 들어가면 유교 문화에 관련된 모든 전통문화 유물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물이 한 점도 없는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안까지 수정해 가면서까지 이 박물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유물이 하나도 없고 그 대신에 모든 유물들이 다 디지털 자료로 서비스가 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모든 그런 체험객들이 저기에서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전시물들을 공간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도시 브랜드의 단점이 될 수 있는 점을 상당히 장점으로 잘 승화시키고 그 유물들의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결합시켜서 아주 성공적으로 그런 이제 스토리텔링 자원을 구축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우리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시에 상당히 유력한 자원은 무엇일까? 말 그대로 킬러 콘텐츠를 찾아내고 그 킬러 콘텐츠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스토리텔링은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발련의 윤지영 박사님께서는 2012년도에 도시 콘텐츠를 스토리텔링 하자라는 주제로 글을 쓰셨는데요. 여기에서 스토리노믹스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스토리텔링의 이코노믹스라는 개념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야기 자원이 이제는 도시의 새로운 경제 가치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모델인데요. 그래서 그러한 부산에는
어떤 스토리 자원이 있고 그런 스토리들이 어떻게 스토리 노믹스로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저렇게 그림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일단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드웨어에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입힐 것인가, 그게 아마 이야기 스토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그 하드웨어에 입혀진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손에 잡히는 또는 우리가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게 바로 텔링의 과정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이경은 연구자의 연구 논문에서 발췌를 했었습니다. 이 연구 자료에서 보면 스토리텔링 개념을 활용한 장소 마케팅에는 크게 이런 단계로 나누어지더라. 그래서 스토리와 텔과 ing라는 단어를 나누어서 스토리, 이야기 자원도 필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잘 현장과 접목시킬 것인가, 그리고 현장과 접목된 이야기 자원이 어떻게 ING, 상호작용, 그러니까 이야기 생산자, 소비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을 동시에 고민을 해야지만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장소 마케팅에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센텀시티, 부산을 대표하는 새로운 미래가치 공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센텀시티에 어울릴만한 스토리텔링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 센텀시티에 왜 스토리텔링이 필요한지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먼저 부산의 미래가치 브랜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산은 이제 더 이상 과거 도시가 아니라 미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스라든지 특화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스토리텔링 브랜드가 필요하고요. 센텀시티 킬러 콘텐츠를 안내해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그 킬러 콘텐츠는 곧 센텀시티 곳곳에 산재한 그런 다양한 혁신 지구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를 이렇게 크게 구조화시켰습니다. 하드웨어는 센텀시티, 소프트웨어, 이야기는 새로운 문명의 창조 공간이라는 테마, 그리고 콘텐츠는 센텀시티 스토리맵, 나눠드린 스토리맵이고요.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부산 스토리텔링 플랫폼이라는 저희 홈페이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바일 이 세 개의 플랫폼이 연동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센텀시티 스토리텔링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저희 기획회의를 하던 장면이고 이야기 자원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섹션으로 구조화를 했고 각 섹션별로 이런 스토리텔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결과물이 지금 한 부씩 나눠드린 지도인데요. 지금부터는 그 지도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장지에 이렇게 지도가 쌓여져 있는데요. 이 포장지를 열면 뒷면에 상당히 오래된 고지도가 아마 인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가 해상도를 이렇게 조절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요. 부산의 과거입니다. 부산의 과거라면 그렇다면 그 빨간색으로 들어있는 그 지도안에는 바로 부산의 미래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센텀시티 스토리맵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져 있는데요. 보시면은 각 섹션별로 스토리텔링, 한 줄 스토리텔링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줄 스토리텔링 옆에는 각각 QR코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스캔하시면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부산 스토리텔링 플랫폼 사이트로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현재 사이트가 12월 말에 베타 버전을 오픈할 예정이기 때문에 완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들은 그 사이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와 스토리텔링을 센텀시티를 처음 방문한 방문객들이 효율적으로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매체를 이용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바일을 이용해서 항상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구성했고요. 그 지도 맨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면 마이센텀이라는 센텀 전체 지도가 나올 겁니다. 저희가 손으로 그린 센텀 지도인데요. 이 센텀 지도를 통해서 이용자들은 센텀을 돌아다니면서 본인들이 느꼈던 그런 이제 포인트, 이야기 포인트들, 예를 들어서 인권팀 영화예술대학에 가니까 인권팀 영화에 출연했던 강수연의 핸드프린팅이 있더라. 내가 강수연의 핸드프린팅을 발견한 곳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용자가 센텀시티 지도를 동시에 만들어 갈 수 있게끔 그런 목적으로 마이센텀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센텀시티 지도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결과물을 만들어 보았고요. 여기에서 물론 그치진 않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 센텀시티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얼술 동네 스토리텔링, 또는 부산의 종가, 동구 스토리텔링, 이런 다양한 부산 전역의 스토리텔링 지도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하나하나씩 추구해 가면서 이제
부산의 창조적인 도시 자원을 개발하고 공유하고 더 많은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이런 부산의 스토리텔링을 코디네이트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 스토리텔링 창의 리더팀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까지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한 대로 뭐 사회자는 필요 없죠? 누구든지 간에 먼저 하십시오. 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 QR코드 들어가면 네. 이 그 대상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까지 다 돼 있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상세한 설명까지는 미처 시간적 물리적인 여유가 안 되다 보니까 못했고 지금 영상 문화 콘텐츠 섹션 부분에 대해서만 상세한 설명을 스토리텔링을 가미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그 지도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뒤편에 보면 QR코드 크게 나와 있는 그걸 스캔하셔서 들어가시면은 아마 지금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부산 스토리텔링 플랫폼 사이트에 들어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올려놓은 그 스토리텔링 자료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완성시켜 나가실 네. 계획이신가요? 스토리텔링의 장점이 특별한 뭐 활동비가 없어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이렇게 부산의 이야기 자원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게 좀그 본론과 좀 벗어난 얘기 같은데 이내 보게 되면 조사권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건물 조상권 아니 말씀하십니까? 인물에 대한 인물에 대한 조상, 인권 텍스 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자료는 저희가 공개된 자료를 활용을 한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도 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마디. 네. 상당히 아주 조사를 많이 하시고 이제 체계적으로 일단 스토리텔링 하신 것 같아가지고 보고요. 이게 이제 센텀 시티라는 미래의 가치를 보셨기 때문에 센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 자원 쪽으로 했었으면 훨씬 더 풍부한 콘텐츠가 더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혹시 나중에 향후 할 때는 우리 역사 자원에 관련된 스토리텔링도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서부산 쪽에 우리 공업화 시대 부산도 이 옛날에 70년대 80년대만 아주 굉장한 우리 공업 어떤 우리 수출 전진 기지였거든요. 우리 부산이 그런 어떤 옛날에 쇠했던 그런 어떤 과거를 갖다가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조를 해봤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산발전연구원이 훨씬 더 전문가 집단이 저희에게 적절한 테마를 내려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아까 스토리텔링을 스토리텔 ing 이렇게 하셨는데 그건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맞거든요. 맞는데 전 지금 이 QR코드 중에 하나 이렇게 시연을 해보시면은 보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금 제가 휴대폰을 갖다 저기 충전 중이가지고 네. 그럼 제가 가능합니까? 플랫폼 사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QR코드에 있는 하나만 이렇게 한번 시연해 보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릴까요? 예, 하나만 아무거나 빨간 제 핸드폰은 줄수록 그걸 하는데. QR 드로이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실행하셔서 그 QR 코드에 이렇게 스캔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방향을 잘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연구할 화면이 뜨고요.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네, 그래서 다 할 줄 알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네. 거기에 있는 그 아이템 중에 하나를 좀 보여달라고요. 네. 예, 이게 저희 그 QR코드로 들어가시면은 나오는 화면이고요. 부산 스토리텔링 플랫폼 화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키뉴큐의 센텀시티 여행기라고 해서 영상 문화 콘텐츠 섹션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상세한 버전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네. 그거 왜 잘 안 돼? 이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그 단어하고 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스토리텔링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제가 원하는 스토리텔링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상호 공감성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속에 그친다는 얘기죠. 네.
저희 그 홈페이지 전체 메뉴를 보시면은 아마 그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는 부산 스토리텔링 플랫폼은 첫 번째 장산 범위가 저희 캐릭터인데요. 장산 범위의 부산 이야기는 말 그대로 부산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게시판이고요. 여기 옆에 장산 범위에게 들려주는 부산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부산을 찾은 방문객들이나 부산 시민들이 내가 알고 있는 부산의 맛집은 여기였다. 센텀시티를 내가 방문해보니까 이 공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라는 글들을 마치 개인 블로그처럼 글을 올릴 수 있게끔 또 유튜브 동영상도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연동 시스템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장산범위의 부산마실이라는 이 사이트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부산 곳곳의 관광 스토리텔링 지도를 저희가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갈 그 지도를 서비스하는 그런 게시판도 별도로 마련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와 연동이 되고 기본적으로 이 사이트를 방문하시는 모든 방문객들은 회원가입이 아니라 SNS 계정으로 로그인을 아니요, 됐습니다. 지금 제 스토리텔링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라는 그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은 공급자 측에서 스토리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 제공된 그 스토리를 가지고 네. 그 청자가 이렇게 화자와 더불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도 수용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스토리텔링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금 어떤 기본적으로 그 공급자에서 제공된 스토리 자체가 새로운 게 있는 그 창작적인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그런 뭐 구성되어지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그 장소와 무관한 걸 서로 집어연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그 개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그 컨텐츠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홈페이지 베타 버전이 오픈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PT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시다. 예. 지금 우리 연구원이 제목에 관련된 거. 예. 짧게 해줘요. 이게 지금 발표한 제목하고 여기 보고서처럼 만들어진 제목은 어떤 겁니까? 발표 제목은 저희가 이제 테마만 간단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서 보고서는 논문 형태로 좀 써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전략적인 부분이 부각돼 드리는데요. 네, 네, 예.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